마을 사람들이 모두 말을 못합니다. 한양에서 급히 달려온 관리의 다급한 외침에 포도청이 술렁였습니다. 경기도 어느 마을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무슨 소리요? 마을 사람 전체가 벙어리가 되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마을 사람 100여 명이 모두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입은 열리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병이라도 돈 것이오. 아닙니다. 목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입을 열려고 하면 목에서 검은 연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포도청의 모든 포교들이 경악했습니다. 검은 연기라니 이것은 분명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묘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저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마을 전체가 숨겨온 끔찍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미스터리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 기묘한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숙종 20년, 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근처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석곡리였지요. 30가구 정도가 사는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유난히 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은 쉬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당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서든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무엇을 그리 떠들었을까요? 대부분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웠다더라. 마을 입구 김서방이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다던데. 박신의 딸이 몰래 총각과 만난대.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를 소문들이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점점 부풀려지고 왜곡되었지요. 처음에는 작은 다툼이었던 것이 큰 싸움으로 둔갑했습니다. 조금 빌린 돈이 엄청난 빚이 되었고 우연히 마주친 것이 미래로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지요. 젊은 부부가 소문 때문에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도둑으로 몰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순결한 처녀가 소문에 시달리다 우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소문거리가 생겼다며 더욱 신나게 떠들어댔지요. 우물에 빠진 처녀, 사실은 배에 아이가 있었다던데. 그래서 죽은 거래. 부끄러워서. 이렇게 죽은 사람까지 욕보이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낡은 가사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무섭도록 예리했습니다. 시주 한 끼만 주십시오. 스님이 마을 어귀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저 스님, 수상한데?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뭘 시주하래. 그냥 무시하자고. 스님은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시주를 청합니다. 가진 게 없소. 다른 마을로 가보시오. 굶은 지 사흘째입니다. 밥 한 그릇만. 귀찮게 하지 마시오. 빨리 가시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스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떠난 후 또 수군거렸지요. 저 스님, 사실은 가짜 아닐까? 맞아. 요즘 스님 행세하는 도둑이 많다잖아. 잘했어. 안 도와줘서.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사는 홀어머니 최 씨였지요. 최 씨는 가난했습니다.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혼자서 남의 지비를 해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최 씨가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 여기 드십시오. 최 씨는 자신의 저녁 식사였던 보리밥 한 그릇을 스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 스님은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다 먹은 후 물었지요. 이 마을은 참으로 이상하군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떠들어대는데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실은 말하지 않고 거짓만 떠들어댑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합니다. 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까? 퍼뜨리지는 않았습니까? 최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가끔 소문을 전하곤 했었으니까요.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재앙이라니요. 거짓된 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를 치를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최 씨는 불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요. 하지만 말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자신까지 욕먹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조용히 있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로 향했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했지요.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얼굴에 끼얹으려는데 갑자기 목구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장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지요. 이장은 놀라서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내를 깨우려고 했지만 역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입에서는 계속 검은 연기만 피어올랐지요. 아내가 잠에서 깨어 남편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에서 검은 연기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전체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을 하려다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모두의 입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지요.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두 목소리를 잃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기만 했지요. 마을 이장이 급히 글을 써서 한양에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포도청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포도청의 정숙은 나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나리는 나이는 많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추리력을 자랑하는 노련한 포교였지요. 정나리는 즉시 석공리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정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입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정말 기이한 일이로군. 정나리는 마을 이장을 불렀습니다. 이장은 글로 대화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이장이 글을 썼습니다. 어제 아침부터입니다. 혹시 전날 밤에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만 낯선 스님이 왔다 갔습니다. 스님. 정나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스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주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주지 않았습니까? 이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썼습니다. 수상해 보였습니다. 정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지요. 모두가 글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스님이 수상했다. 가난해 보였다. 귀찮았다. 정나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대답이 너무 일치한다는 것이었지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최 씨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리,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 당신은 말을 할 수 있군요. 네, 저만 이 저주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최 씨는 스님에게 밥을 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남긴 말도 전했지요. 거짓된 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나리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최근에 소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나리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 소문들이 사실이었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나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최 씨가 물었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정나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퍼뜨린 거짓 소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죄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는 듯이 말이지요. 혹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깨워 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정나리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나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나리도 손을 흔들며 떠났지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석공리는 멀리서도 소문난 마을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고요?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석공리 사람들은 참 조심스럽다더라.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던데. 그래서 마을이 참 평화롭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석공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마을 이장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첫째, 이것이 진실입니까? 둘째, 이것이 필요한 말입니까? 셋째, 이것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습니까? 3가지를 모두 통과한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평화로운 마을이 됩니다. 그리고 이장은 마을 입구에 세워진 큰 비석을 가리켰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거짓말은 사람을 죽인다. 진실만 말하라. 선한 말만 하라.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이 마을은 한때 거짓말로 벌을 받았다. 100여 명이 말을 잃었다. 진심으로 뉘우친 후에야 용서받았다. 이 비석은 그날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쟁이 마을의 저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은 정말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거짓 소문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말이지요. 셋째,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진실인가? 필요한가? 해롭지 않은가? 넷째,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형식적인 사과는 소용없습니다. 다섯째,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사람도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함부로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거짓 소문이 피해자라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는 언젠가 대가를 치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습니까?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교훈이 담긴 조선시대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말만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